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8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110명이 됐습니다. 6개 주에서 최소 110명이 현재 사망했고요. 커 카운티 하나만 보면은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57명, 어린이 30명이 사망해서 커 카운티에서만 87명이 사망했네요. 현재 이 폭우 홍수 피해로 실종자가 170명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경으로 열어 놓은 거는 텍사스주 컵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 홍수 피해와 관련한 숫자 지금 기록을 해 놨네요. 어 텍사스의 힐 컨트리 지역에는 모두 26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커 카운티입니다. 힐 컨트리 지역에서 지난 100년 동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라고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약 280명에서 300명 정도가 홍수로 인해서 사망했더라고요. 약 100년 동안에. 그런데 이번 홍수로 어 생겨난 사망자 수치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망자가 이번 일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보면은 2015년에 텍사스 힐 컨트리 홍수인데 코멀 카운티의 특히 뉴 브라운필스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인데 사망자가 14명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2018년 5월에 사망자 10명 힐 컨트리에서 난 홍수로 사망자가 10명이었고요. 2021년에 사망자 6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 뭐 10명, 6명 이런 수치가 있었는데 이번 홍수로 무려 110명의 오늘까지 1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텍사스의 힐 컨트리 지역은 원래 그 기습 홍수로 취약한 그런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이지만 미국 기상청 그리고 지역의 기상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피해를 더 많이 키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CNN의 인터뷰를 하나 보면은요, 전직 기상청 직원이라는 제니퍼 말티네즈라는 이분은 전직입니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를 해왔는데 시스템은 예산이 아니고 사람이 작동한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국립기상청 NWS 그리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의 예산 인력 삭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올해 2025년에 미국 해양대기청 NOAA가 약 1,900명의 직원을 감원은 했는데 이게 전체 직원 수의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 효율부 부서 다찌가 있었잖아요. 그 다찌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기상청 NWS는요. 전체 직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600명 이상의 직원이 감원됐다고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올해에 해양대기청 NOAA가 예산에서 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는데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됩니다. 특히나요. 이 해양대기청 NOAA의 그 안에 기후와 해양 연구를 담당하는 해양대기 연구청이 있는데요. OAR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약 74%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은 해양대기청 NOAA의 연구소, 협력 연구기관의 운영에 당연히 심각한 영향이 끼쳐지겠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여러 기후 연구소 또 전국에 있는 16개의 협력 연구기관이 폐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위성 데이터 서비스, 또 기후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보면은 특별히 텍사스주 오스틴 샌안토니오 기상청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모두 27개 직책 가운데 6개가 공속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리가 비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요. 경보를 발령하고 지역의 비상관리 당국과의 조율을 책임지는 핵심 관리자 자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핵심 관리자 자리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직책의 마지막 근무자의 온라인 이력서를 보면은요. 17년 이상 근무했는데 지난 4월에 사직을 했고요.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권유하거나 정리해고를 예고한 대량의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에 1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지난 4월에 사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기상예보나 또는 위험을 경고하는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일부 지역에 경고 담당자가 없었고요. 또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 경보가 늦어지고 또 전달이 잘 안 되고 이게 직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는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핵심 장비인데 그런데 이 장비가 유지 보수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고요. 기술자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상 기후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량이 급증하고 또 홍수 위험이 감지된 뒤에도 경고 발령이 무려 30분에서 40분 정도 늦어졌다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경고 문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인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긴급 경보를 발송하는데 그런데 이번 홍수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셀 타워가 부족하고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경고 문자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상청하고 지역 정부 사이에 경고 발송 협력이 있어야 되고 어 그런데 그 협력이 없었고 또 시스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송 자체가 늦거나 누락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 홍수 대응에는 그 하천과 계곡의 수위, 그 물 높이의 모니터링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센서 작동 오류에 대한 현장의 담당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센서에 이상이 있다라는 경고가 발생을 했었어도 이걸 점검하고 조치를 할 현장 담당자가 없었다는데요. 이거는 인력 감축,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현장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인력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시의 수위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험 평가와 신속한 경고 발령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겼다는 건데요. 특히나 인력과 장비 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투자, 충분한 관리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피해가 좀 정리가 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또 분석이 되겠죠. 어쨌든 자연재해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인재인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